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은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환경주일입니다. 유엔에서 1970년에 4월 21일 지구의 날로 정하였고요. 그 2년 뒤에 1972년 6월 5일부터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이미 거의 50년 전이죠, 그죠? 세계교회가 바로 이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39번째 환경주일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가장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일에 부름받은 청직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입술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천지를 창조한 그 세계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행동들을 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건 한 150년 가까이 인류는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했던 풍요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그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지난 150년간 인류는 이 산업화를 통해서 석탄을 떼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산업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풍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좋은 옷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하루하루의 그 식사는 그 어떤 왕의 산의 진미와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산업화의 열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장, 풍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덕이 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늘날 이런 인간의 무분별하고 탐욕스러운 창조 세계에 대한 파괴 행위들이 큰 재난과 피해로 우리에게 다시금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바로 이런 재앙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듣는 뉴스 아닙니까? 작년에 2021년만 하더라도 북유럽, 또 북미, 아시아, 온 전 세계가 고온과 폭우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이 바로 작년에 2021년 6월 달에 서유럽 쪽에서 독일, 벨기에 쪽에서 10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가지고 엄청난 피해와 인명의 살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달 7월 달에는 중국의 허난성에서 1년치 강우량이 한꺼번에 3일 동안 집중적으로 내려가지고 도시 전체가 마비되어져 버리고요. 동영상 때 다니는 것을 보시면은 그 빗물이 지하 차도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수십 명이 그냥 나오지 못해서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참상도 발생했었습니다.
같은 달 7월에는 일본의 시즈오카현에서 폭우가 역시 내려져-가지고 산사태가 마을을 덮쳐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또 입게 되어지는 일들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지구 한쪽에서는 폭우가 막 내려. 근데 지구 반대쪽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고온과 산불로 작년 한 해 엄청난 신음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영국의 런던에서 사상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우리 아마 여름 되면 시시때때 내려지는 것이 폭염주의보입니다만은 아직 런던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상고온과 산불로 작년 한 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데스밸리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최고 기온이 56.7도까지 올라갔고요. 56.7도. 또 캐나다의 밴쿠버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이 48.6도까지 올라갔더랍니다. 사람이 살 정도의 날씨가 아니죠, 그죠? 이런 고온 건조한 날씨가 산불로 또 이어지게 되어졌는데 세계 곳곳에서 작년 한 해 엄청난 산불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터키 지방입니다. 지금 저 제주도가 터키인데 지금 하얗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거기 구름이 아니라 위성 사정에서 찍은 사진에 하얀 것이 바로 산불로 인한 연기들입니다. 터키의 47개 지역에서 23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났답니다. 누가 이불로 발화하고 방화한 게 아니에요. 기온이 올라가 고온에다가 건조해져 버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산불이 여기저기서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 면적의 1.5배가 되는 숲이 작년 한 해 동안 파괴되어졌더랍니다. 전 세계 기후학자들은 이런 기후변화가 산불을 더욱 부추긴다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유엔 환경계획에서 이례적인 산불 위협의 전가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이게 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유지되면서 가뭄 같은 날씨가 계속 유지되면서 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적으로 산불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더 증가할 거다. 향후 수십 년간 산불이 가파른 증가세를 이룰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밀양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죠? 근데 작년을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저기 동해안 쪽에 계속해서 산불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또 그 피해를 잘 반영하는 것이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보험업계 쪽에서 여기에 대한 지금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해가 곧 돈이 되어져 버리니까요. 이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그 결과를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죠. 독일의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그 재해 보험업계의 1위라고 이야기하는 뮤닉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주로 이제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을 관리하는. 그런데 이 회사에서 보고한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은 1980년도에 기후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발생했던 재해의 그 총이 1년 동안 250회 정도 집계되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 보험과 관련되어져서 이제 보상해 줘야 될 그것이 이제 한 250건 정도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2019년 최근에 2019년에 1년에 발생한 이 자연재해가 800회로 확 늘어나 버렸답니다. 1980년도에는 250회였는데 2019년도에는 800회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극단적인 자연재해 날씨가 3배 이상 증가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2000년대 들어서는 그 증가세가 더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업종에서 이게 이제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재해 보험업계에 2017년도 한 해 동안 보험업계가 이렇게 지출한 보험 보상금이 지난 25년 동안 이 업계에서 수익을 남겼던 것을 한 해에 다 소진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게 2017년도 통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18년도에는 그 2017년도에 2배 넘게 이런 자연재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야 그냥 뉴스에서 한 번씩 어디에서 불났다고 하더라, 어디에서 뭐 가뭄이라고 하더라, 이런 뉴스만 단편적으로 듣지만 이 사람들은 통계를 내버린 거죠. 그죠?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지난 한 몇십 년 전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연재해의 가속을 늦추지 않거나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지구 생태계는 우리의 인류는 곧 있으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사람들은 또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경고예요. 주의보가 아니에요. 태풍이 곧 있으면 올 거야라고 주의보를 먼저 내리죠, 그죠? 근데 태풍이 이제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으면 뭐가 내려지죠? 주의보가 경보로 바뀌잖아요, 그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는 주의보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보낸 문자 하나 혹시 보셨습니까? 작년에 KBS 1TV에서 방영했던 기후변화 특별기획이라고 하는 4부작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마지막 네 번째 동영상을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보고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집에 가시거들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분만 보지 마시고 가능하면 1부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가 지금 우리 앞에 얼마만큼 성큼 다가와 있는지, 그리고 인류의 지금 파국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우리 앞에 와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이 다큐멘터리에서 지구 여기저기에서 지금 폭염, 폭설, 가뭄, 산불, 이런 대재앙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금 막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에서 그게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 저 지구 반대편에 미국의 이야기, 터키의 이야기, 저 유럽의 이야기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들입니다.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 영상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실례로 미국의 텍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남부에. 경제적인 규모로 따지면은 국가로 친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 한 10위권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부유한 도시입니다. 거의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도시, 한 도시가요. 부자의 동네입니다. 석유를 비롯한 풍부한 자원들이 많아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텍사스입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그 디지털이라든지 첨단 회사들이 또 거기에 다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한겨울에도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따뜻한 날씨를 가지고 있어서 참 사람 살기 좋은 동네가 바로 이 텍사스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작년 2월 달에 텍사스의 기온이 보통 이제 겨울 되면 평균 한 10도에서 15도 정도의 평균 기온인데 작년에 영하 10도에서 20도까지 뚝 떨어져 가지고 한파로
모든 수도관이 다 얼어버렸습니다. 도시의 생활들이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추우니까 사람들이 막 난방기를 막 돌리겠죠. 그죠? 우리처럼 뭐 보일러 떼어가지고 온돌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막 사용량이 늘어나 버리니까 전기가 아예 끊어져 버리는 블랙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전 도시가. 전기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물은 안 나오죠. 이 추운 겨울날 전기는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주민들은 말 그대로 생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자, 이 지구 반대편에 뭐 폭설 내리고 뭐 영하 10도 내려간 것이 뭐 대단하냐, 우리는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거기에서 한파 때문에 모든 전기가 다 끊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 반도체 공장이 이 텍사스에 있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공장이 그 텍사스에 있는데 전기가 셧아웃 돼 버리니까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도 끊어져 버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공장이 거의 한 달 동안 공장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공장이 생산을 중단하다 보니까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자동차, 가전제품, 모든 제품들이 올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새 차를 뽑기 위해서 가서 이제 새 차 계약을 하면요, 당장 차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년 뒤에 나옵니다. 뭐 밀려가지고요. 왜? 자동차에 들어갈 반도체가 생산이 중단되어 버린 그 여파 때문에 산업 전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후변화, 그냥 한파가 왔을 뿐인데 그 지역에 국한되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에 다 영향이 미치더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공장에서 생산되어지는 이 공산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당장 뭐 자동차 새로 뭐 1년 뒤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불편은 아니잖아요. 그죠? 더 큰 문제는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맞이하게 되어질 곡물 생산이에요. 지금 계속 가물다고 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농산물들이 지금 막 작황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 수출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 식량 공급에 큰 차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 쪽에, 특히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거의 밀을 90% 이상 수입을 하는 나라인데 이 딱 끊겨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일시적이잖아요. 그죠? 전쟁 때문에. 내년에 다시 수출해도 되잖아요. 근데 한 해 농사에서 기후 때문에 작황이 굉장히 나빠져 버렸다라고 해버리면 그 다음 해에 문제가 되어지고 또 이어서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매년 연결되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식량 문제는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자동차 안 사도 돼요. 그죠? 냉장고? 불편하지만 안 사도 돼요. 근데 식량 문제는요, 먹고 사는 이 생존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인 식량 전쟁까지도 예측되어지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기후 위기로 인하여서 인류는 지금 스스로 파멸에 가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지금 기후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바로 그것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지구가 온난화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온실가스 때문이랍니다.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인간이 석탄을 떼고
산업화를 한다고 막 공장에서 그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배출하다 보니까 이것이 급격하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온실가스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비닐하우스 같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뜨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산업화 이전보다 인간이 석탄을 떼면서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배출했던 그 이전 시대, 그 시대보다 평균 1.5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환경재해가 인류의 파멸이 오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었습니다. 1.5도 올라가는 게 뭐 대수냐 싶죠, 그죠? 그죠? 우리도 뭐 작년에는 뭐 30도였으면 올해 뭐 31.5도, 32도 된다고 막 죽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1.5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의 평균 체온이 몇 도예요? 평균 체온이 36.5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만은 평균적으로 36.5도예요. 자, 36.5도에 1.5도 올라가면 몇 도예요? 38도죠, 그죠? 자, 체온이 38도로 올라갔습니다. 정상적인가요? 목사님, 오늘 좀 몸이 아파서 못 나가겠어요. 당장 그럴 거예요, 그죠? 보통 우리가 감기 몸살을 한다든지 독감 걸렸을 때 체온이 올라가면 38도, 39도 올라가잖아요. 이 정도 올라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심한 몸살을 앓게 되어지죠. 지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시적인 온도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체온이 38도를 계속 유지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죽어요. 단지 1.5도의 체온이 올라갔을 뿐인데 생명의 위협까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전 세계의 생태와 인류에게 위험한 일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폭우가 많아졌느냐? 왜 이렇게 가뭄으로 산불이 일어나느냐? 허리케인이라든지 큰 것들이 자연재해가 왜 많아지느냐? 지구가 태양의 에너지를 가두어 버리니까 이 에너지가 모이는 거예요. 힘이 약할 때에는, 에너지가 약할 때에는 그 피해가 적은데 이 에너지가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평균 기온이 1.1도가 지금 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0.4도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0.4도도 지금의 추설에 가게 되어지면은 2030년까지가 위기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2050년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계속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이 시한, 이걸 조절하지 못하면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과학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30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빨간 건물이 헤럴드 스퀘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그 빌딩입니다. 그 미국의 헤럴드지 신문의 언론사 계열의 빌딩인데 저 위에 뭐 시계 같은 게 있죠, 그죠? 저게 뭐냐면 앞에 06은 6년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235는 235개월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류가 현재의 이 0.5도라고 하는, 1.5도라고 하는 이 기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혹은 다운시키기 위하여 남은 시한이 이제
저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저기 지금 작년 5월 26일 기준이니까 현재로 계산해 보면은 5년 2개월 남았습니다. 이거 지금 저런 어떤 지구 위기 시계라고 하는 건데요. 뭐 아까 뭐 김해에도 있고 지금 각 지자체에 보면은 저런 것들을 세워놓기 시작했어요. 경각심을 좀 가지라고. 2030년까지 지금의 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이지 못한다면은 우리 인류에게는 엄청난 재난이 닥쳐올 거더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이것이 인류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전에 저희 어렸을 때에 자연 보호하자, 나무 심기 하자 하는 그런 자연 보호 운동 캠페인이 아니에요. 인류의 종말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참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닥칠 재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현실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지금 수십 년째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각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여기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해왔던 대로 계속 달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앞이 다가와 버리니까 과학자든 정부든 세계 여러 기구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학자들의 경보의 소리가 단지 과학의 소리만 아니라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인류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계시록의 재앙이 바로 그거거든요. 묵시 사상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의 내용이 바로 이걸 경고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요한계시록 6장을 이제 보는데 그 내용, 뭐 여기 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6장에는 첫 번째 이제 7 봉인을 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씩 봉인을 뗄 때마다 이제 땅에 재앙이 내리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재앙이 보니까 첫 번째 봉인을 뗐더니 흰 말이 딱 쫙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면류관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끊이지 않는 탐욕의 이야기예요. 이겼어요. 만족을 못해요. 더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바로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건 전쟁을 상징해요. 말씀 보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받고 막 서로 죽이는 건 전쟁이잖아요. 그죠? 전쟁의 재앙이에요. 세 번째가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근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폭등하고 식량이 부족해지는 그 재앙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니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니온의 보리석대로다. 이 말은 무슨? 평상시에는 이 보리 한 대, 밀 한 대가 일정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이것이 몇 배로 지금 폭등해 버린 거예요. 식량 부족이에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네 번째 재앙이 이제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그런 죽음과 멸망을 상징하거든요.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리라. 죽는 거예요. 자, 이 멸망의 징조가 오늘 우리 현실에서 기후변화로, 기후 위기로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풍요를 위하여 더 나아가려고 하는 이제 지난 날들의 탐욕의 삶은 멈춰야 돼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소 중립, 탄소 제로라는 말들, 그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그걸 협정을 맺어가지고 언제까지 탄소를 지금 절반도 만들겠다. 2030년까지. 그리고 50년까지는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 협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더 이상 선택 상황이 아니라 살기 위한 필수 상황입니다. 그것도 시급한, 이미 늦었어요. 10년 안에 이루어야 할 우리의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전처럼 더 풍요롭게 더 많이 소비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전의 삶을 계속 유지한다면 다 죽습니다. 지금처럼 화석 연료를 무한정 사용하고 과다한 소비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면 인류에게는 심각한 고통의 순간이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종말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자들이나 환경운동가들이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그런 말들이 있답니다. 지금 소비를 줄여야 된다,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이런 말들 막 하면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런 일들, 탄소를 막 줄이고 환경을 다시금 보호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정부나 기업 같이 큰 규모에서 해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비를 좀 줄인다고 이걸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랍니다. 위기감을 가지고 환경을 파괴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했던 그 이전의 삶의 방식을 이제 멈추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덜 사용하고 필요에 맞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창조 세계와 공생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방식을, 그 삶의 태도를 바꾸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탄소를 절반으로 줄이는 그걸 세계인들에게 막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환경 깡패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장, 발전만 이야기하다가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탄소를 이제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이제 제로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실천이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하거든요. 자, 정부나 기업이 하는 일이 있고요, 개개인의 삶에서 취해야 할 행동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소비가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소비가 변하지 않으면 기업이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해라, 아니면 우리 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업도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싸다고 다량으로 막 구입해가지고 제대로 입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버리는 그런 생활들을 유지하다 보니까 기업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국민의 개개인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정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개인들의 삶에서 이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지 마십시오. 왜 쌓아놔요? 버리면서. 간단하게 구입해서 쉽게 쓰다가 버리는 그런 삶의 방식을 이제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원을 아끼는 방향으로요. 또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제품들을 구입하려고 이제 우리의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돈 조금 더 줘도요, 환경에 좋은 제품을 구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적게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보에 끼워드린 팜플렛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팜플렛은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이라고 해서 한국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7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교통, 우리 식생활, 또 에너지, 패션,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서, 나는, 이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데,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참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조금씩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20년 뒤에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이 올 거다라고 이미 예고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 앞에 지금 폭포가 있는데 여전히 여기서 수영하면서 노실 겁니까? 지금 저 밖에서는 위험하다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재밌게 노시겠습니까? 멈추어야죠. 나와야죠. 그죠? 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대재앙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참 큽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9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인류의 멸망을 가속하고 있는 이 죽음의 형렬을 멈추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악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 인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망가져가고 있는 이 생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에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늘 정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연보호 운동하자고 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고이고 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길, 생명의 길, 지금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미래의 이야기도 아닌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이전까지 달려왔던 죽음으로 내달려왔던 그 길을 멈추고 생명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죽음의 그늘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풍요로운 세상을 꿈꾸는, 더 나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서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연을 살리는 일, 인류를 다시금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결단하며 또한 실천하는 땀과 노력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